서울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한 교수는요, 이다영 선수,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다영 선수의 반성문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서울 성모병원의 최정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이다영의 사과문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안녕하세요, 배구 선수 이다영입니다. 라고 시작되는 것. 사과 대상이 피해자인지 대중인지 모호하다. 그리고 SNS는 사과 창구를 부적절하다. 직접 찾아가는 게 원칙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힘든 기억과 상처가 갖도록 언행을 했다는 점 깊이 사죄한다. 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잘못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이 두루뭉술 썼다. 이건 진정성이 없다. 라고 서울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적했고요. 피해자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이라는 표현도 문제 삼았습니다. 라면, 전제, 조건을 사과에서 달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지적도 오늘 종합신문에 보도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배구 팬들이 이 선수들의 사과의 진정성 그리고 지인계 수위를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여전히 제기하고 있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방금 사과의 진정성과 관련된 한 전문가의 지적도 보셨고 마침 코로나 때문에 일본 도쿄올림픽이 열릴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배구협회가 국가대표 박탈한다는 징계가 과연 선수들에게 징계의 의미가 있느냐. 특히 이재영 선수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차출을 스스로 거부했던 전력도 있었다. 팬들은 좀 불충분한 건 아니냐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태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굉장히 과감한 결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사실은 이제 이 손편지 사과가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가해자의 진정성 어린 사과라기보다는 일종의 연예 기획사들이나 이 스포츠 선수의 기획사들이 뭔가 대중적이게 사과하는 어떤 제스처를 보이는 굉장히 기획적인 사과문 같다라는 그런 좀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시대는 이런 사람들의 대중을 향한 보여주기식 사과가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구단주가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것도 지금 배구협회가 결단을 내리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례가 발굴이 되고 또 이것이 문제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가혹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좀 꾸준히 이런 실상을 파악하고 또 여기에 저는 좀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가해자나 피해자나 저는 모두 다 상담과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대한 일종의 마음을 조금 더 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이루어져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학교 폭력을 좀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와 함께 이미 이런 학교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고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 번에 좀 그치지 말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또 배구협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스포츠 분야에서도 이런 유사 사례들을 좀 우리가 이참에 같이 발굴하고 이것을 치유하는 과정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처음에 공개됐던 그 사과 자필문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사과였느냐라는 것과 관련돼서 의문을 지금 제시한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 가해자 선수 아버지가 해당 선수들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아버지 이주영 익산시청 육상팀 감독이 이재영 선수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행동에 대해 벌을 받는 것 같다. 비판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정말 바르게 살겠다. 많이 반성한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라며 아버지가 이제 공개를 한 거죠. 이주영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쌍둥이가 시작할 수 있다면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10년 전 학폭 가해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가만히 안 놔뒀을 것이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당사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다면 한 번 정도는 용서하고 기회를 줬으면 한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 아버지로서의 어떤 입장 표명은 뭐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특히 쌍둥이 선수들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밑바닥부터 하겠다. 착하게 살겠다. 후회한다. 뭐 이런 메시지들 아버지로서 당연히 이제 들 수 있는 건데 일각에서는 아버지의 이런 적극적인 인터뷰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예컨대
딸의 극단적 선택 등을 거론한 이 아버지의 인터뷰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버지로서는 이제 뭐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타까움이 뭐 겹쳐져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차적으로 보면 저런 마음이 진정성이 있다면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그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까 정신과 의사가 지적한 것처럼 그 학폭의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그야말로 손을 잡고 미안하다라고 직접적으로 하고 사과를 하고 정말 용서해달라. 그 조건 없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뭐 몇 분이라도 뭐 말하자면 뭐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다면 내가 하겠다는 말을 전달하는 게 필요하고요. 부모를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성인들인 만큼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또 뭐 아버지의 표현은 그거 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2차 가해다라고 하는 것까지로 나아가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선은 본인들이 지금으로라도 조금 더 직접적인 사과, 학폭 피해자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는 어떤 정도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력이 깡패다. 예. 근데 깡패라는 말을 찾아보면 사실은 행패를 부리는 무리들이 깡패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으면 뭐든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였고, 또 하나는 깡패의 뜻 두 가지가 외모나 실력이 출중하다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깡패라는 용어자죠. 예.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깡패는 그냥 깡패지. 예. 그래서 뭐 엄한 깡패, 뭐 무슨 뭐 외모 깡패 이렇게 그 깡패를 미화하는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 그건 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엘리트 지상주의, 엘리트 체육에서 왔거든요. 이제는 좀 우리가 생활체육, 그야말로 도덕과 인성과 지덕체 아닙니까? 그것이 조화되는 사회로 가는 어떤 계기가 돼야 된다. 이럴 때 있으면 그냥 무조건 빨리 덮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체육 정책 자체의 변화, 지도자의 어떤 그 생각의 변화,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예.